사실 지금 어 특수교사직에 계신 분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이렇게 몰래 녹음한 게 이렇게 불법 네. 녹음한 게 증거로 인정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인정되면은 특수교사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뭐 단체적으로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종사자잖아요. 아, 네, 지금 현직에. 그렇죠. 네. 현직이시죠. 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요. 잠재적 장애인 학대 범죄자. 아, 제가 이런 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어디냐면, 페미니즘 있지 네. 않습니까? 페미니즘에서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 가해자다. 이런 그래서 말이 나오고 대한민국에 한번 비슷한데, 드립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장애계예요.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가 장애인 학대 신고를 처음 했을 때 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랐어요. 당신 어디서 근무합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잠재적 장애인 학대 범죄자라서 당신 신고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걸 어디에 말하셨다 하셨죠? 국가인권위원회. 그 인권위원회에서. 신고는, 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이러는 거예요. 예. 그 2016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 그게 너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지? 잠재적 인권 범죄자라는 게 뭔 소리지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이렇더라고요. 장애인을 돌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인을 돌보는 종사자들은 언제든지 장애인을 학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장애인 학대 범죄자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네, 케어해주는 분들을 네. 가해자 취급하네요. 그냥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자로 취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주호민 사건을 보면 녹취록의 내용을 기사로 나온 것, 녹취록을 직접 못 들었습니다만 네. 기사에 보면 저게 형사처벌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구만 보면은 일단 주어민 씨 네, 본인은 네, 얘기는 뉘앙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뉘앙스만 들어보면은 어떤 게 문제인지 당장 알 수 있을 거라 얘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 문구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너 싫어. 너 못돼서 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 사실 문구만 보면은 그리고 대략 2시간 정도 녹음본에서 한 5분 정도가 그렇게 녹음되었다고 하네요. 그 5분 정도의 내용을 문구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폐인이 못 알아듣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지금 장애인 학대냐 아니냐 갖고 예전 같으면 다툴 여지도 없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지. 예전에 유동경 님이 라이브 하면서 얘기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맞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뭐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누구를 가르칠 때 네.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옳으냐를 떠나서 네. 그 아이가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음. 아니면 그 아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자폐인 같은 경우는 자해, 타해라는 문제적 행동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폐는 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가장 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게 네. 자폐인이 왜 남한테 쉽게 남을 때리고 자기를 자해하고 바지를 왜 쉽게 벗느냐? 주변 사물의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쉽게 남들처럼 물론 모든 자폐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좀 심각한 자폐인, 일반적인 자폐인, 왜 서울대 교수조차도 오은영 교수한테 강력하게 뭐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음. 대다수의 자폐인이라고 진단받은 좀 중증의 자폐인들은 그런 상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거에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개미를 죽일 때 죄책감을 느끼나요? 아니죠. 아니죠. 아. 그 아기들 태어나면 개미들, 우리 일반 아이들도 개미를 산산조각 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자폐인들이 성인이 돼서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이게 아, 또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게 이렇게 네, 사람을, 이게 대상이 사람이다. 혹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게 네, 사실은 강제적으로라도 훈육이 안 된 네, 상태라면, 나중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남한테 너무나 쉽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그리고. 그리고 힘이 세지기도 하지만 네, 남이 피 흘리고 다쳐서 아파하는 것을 내가 공감을 못 한다고. 네, 이게 좀 심각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타해를 마음껏 저질러 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비하가 아니고, 이런 걸 그 네, 발달장애 부분으로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그 병적인 그 상황을, 네, 장애적인 어떤 장애 부분인지 설명을 해줄 부분입니다. 네, 그냥 자폐에 대해서 네네.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받아주면 좋겠어요. 네네. 조음이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폐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 음. 증상과 그런데 대부분의 좀 심각한 자폐인들은 이런 점이 조금 많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순화된 용어로 문제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해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을 조금 저희는 그나마 다행, 조금 심각하면 남을 때리고 묻고 차를 부시고 이런 심각한 문제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제하는 종사자들은 특수학교도 교사도 종사자로 할게요. 네. 남이 이 아이만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죠. 네. 근데 놀랍게도 이 막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졌어요. 어떤 문제적 행동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주변이 다치거나 자기가 다치죠? 그래서 종사자가 그 아이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통제해야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어떻게 통제를 해요? 감싸거나, 이렇게 꽉 내 몸으로 묶거나, 아니면 얘가 날뛰지 못하도록 덩치가 큰 아이면, 어쨌든 넘어뜨려서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뭐 말로 해서 알아들을 것 같으면 애초에 생길 일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장애인 학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나요? 공격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네. 놔두면 다른 애가 다치거나 그 아이가 다치죠. 네. 그러면 그걸 또 학대라고 합니다. 반이.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황당시,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 그걸로 싸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판례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애가 너무 날뛰어서 시설에서 네. 부모는 이제 아예 감당을 못해서 시설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 자폐인의 정신과 의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논문에 따르면 자폐인의 80% 이상은 80% 이상은 정신질환을 합병증으로 앓게 돼 있어요. 정신질환 합병증.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공황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열증, 그래서 창밖을 보고 이야기한다거나, 누가 나를 감시한다고 얘기한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공격한다는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수많은 정신질환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계절성 감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특정한 상황, 그러니까 장마철이 된다거나, 우리 몸에 영향을 줄 만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이나 가을처럼 기온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런 아이들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스트레스, 이런 외부작용이 많아지면은, 네, 그걸 못 견디는. 밖으로 해소를 하는 방식이, 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신질환은 안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럴 때 부모든 종사자든 엄청나게 힘들고 못 버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문가니까 인정을 하고 그렇죠. 소민 씨하고 다르게 우리 아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납득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으로만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 아니야, 당연히 피해를 줘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이거를 감수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사자들한테도 그 특수학교에도 저도 보내지만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을 때 특정한 문제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꼭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에는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거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키우면서 본인이 가장 많이 겪었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자폐인 진단을 나라에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 안에서 그다음에 그 아이에 맞춰서 교사나 활동지원사를 붙여주는 거고 그 아이를 그렇게 해서 돌보는 거에 대해서 사회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호민 사건은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부모들이 만들어 오는 과정을 한 번에 박살을 낸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선생이 맡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번 판례에 따르면. 네. 자폐인의 부모는 자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고 판례잖아요. 심기가 사실 내용만 보면은 거의 뭐 내용이 좀 이럴 정도면 그냥 안 걸릴 사람이 없다라는 게 네, 모조리 걸립니다. 아까 네. 설명했죠. 모조리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에서 날뛰다가 책상하고 부딪혀서 다쳤어. 그거를 선생님이 막았어야지 왜 못 막았어? 그러니까 그 선생은 장애인학대 방임으로 고발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제하겠다고 또 선생님이 잡아서 의자에 앉혀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왜 애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를 제한했냐? 그래서 또 자유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큰 소리를 해서 야, 아서 앉아! 딱 이렇게 했어. 너 왜 소리 질렀어? 장애인인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죠? 종사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일을 하지 말라. 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돌보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돌보고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지고 해줄 것이며 그러면 종사자들은 일을 아예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징역 받기 싫으면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법적인 요소에 걸리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상시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쵸. 나는 언제든지 녹취를 당하면서 일을 해야 돼. 예. 그럼 뭐 자기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감옥 간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거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선생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언제든지. 학부모한테 있어지는 거네요. 아니면은 그 학부모가 제소하는 그런 인권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거네요, 점점.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 학생이 선생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학생인권 조례잖아요. 네. 지금 이 주호민 사건 같은 경우도 일반 학생 부모가 이제부터는 특수학급 교사를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언제든지 갈아치워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겁니다. 하나 모르고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특수교사가 아무도 없어지면. 사람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싸우는 전장인이 등장을 해요. 네. 이 전장인은 자기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 권한은. 자기들이 이제 다 하겠다. 아, 전장현이. 네. 지금 이게 전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전장현을 전국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죠. 어떤 단체들이 모여 있는 게 전장현입니까? 박경석만 전장현인가? 아닙니다. 음. 전장현이라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산하 조직에 들어가면 대표적인 게 부모연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장애인 부모연대. 네, 이번에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네네. 아마 주호민 사건을 지지하는.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단체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지지할 것이고 특수교사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부모연대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네, 당사자시군요. 네, 당사자죠. 왜냐? 저는 부모연대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연대가 부모연대뿐만 아니고 장애인 부모회 그리고 많은 장애인 부모들 그다음에 전장애인 산하단체들이 장애인 사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업. 장애인으로 먹고 사는데 그 정도가 선을 넘었습니다. 어떤 정도 선을 넘은 거죠? 활동지원센터 사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특수학교 다니는 저는 자폐인들한테 활동지원 시간이 붙습니다. 시간. 그러면 그 활동지원을 제공해주는 단체, 기관, 이게 활동지원센터라고 그러고 장애인 산하의 한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협의회라는 데가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음. 현재 그 사람들의 사장들이 부모연대 대부분, 지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다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현재 올해 기준입니다.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주는 게 2조가 넘어요. 그 다음에 2조. 2조. 이제 1년에. 조단위로 놓으셔야 됩니다. 네. 조 몇 억이 아니네요. 네. 2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활동 지원 예산을 잡아놓은 걸 다 합하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약 4조죠. 네. 이 활동 지원 산업은 시간당 활동 지원사한테 제공하는 비용의 25%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누가? 센터장들이. 센터장들이 자, 그러면 4조면 25%면 1조죠. 1조를 그냥 호로록 수익으로. 네, 네. 그냥 대놓고 제가 얘기하면 전장현 산하단체의 한자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거기 구성되어 있는 센터장들, 거기에 부모연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립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버느냐, 그 수익까지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 지자체에 지자체. 운영하는 센터가 연간 연간 10억의 수수료를 가져간답니다. 한 센터 하나의 센터가 10억 수수료만. 수수료로. 아.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네. 그리고 조금 작은 센터들이 5억 정도를 가져가요. 작은 센터들이 평균 5억 정도를 가져간다. 못 버는 센터들이 월 2천에서 3천만 원씩 번다고 합니다. 못 버는 것이 2천에서 3천. 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얼마다? 1조. 총 합해서 4조 중에 네. 25% 가져가니까 1조. 1조. 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종사자들이 있고 사회복지 법인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루던 기득권이 다 있는데 어떻게 가져갔을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네. 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하는 일이 잠재적 장애인 학대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대성 국장님 같은 분을 아니면 범죄자, 장애인 학대자로 저 장애인 학대자로 몰려가지고 벌써 고소만 몇 번 당했잖아요. 네. 저희 노조원들도 2명이나 해고당했습니다. 아,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잘라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장애인이 가서 시비 걸면 됩니다. 네. 패드립은 기본, 쌍욕은 기본. 아우 장난이 아니에요. 한 3달 정도 욕을 하면 종사자도 미치고 환장하죠. 그래서 종사자가 대들어요. 큰소리 내고 같이 싸워요. 그러면 주호민 사건처럼 순식간에 장애인 학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 들었던 것 중에 진짜 환당했던 게 국장님 말해주셨던 사례 중에 그 장애인이 발달 장애인이 자해를 해서 의사 소견으로 그걸 네. 못하게 팔로 막아라, 이게 팔을 네. 묶어라 네. 했는데 그거를 자해라고 한 거는 전 진짜 말이 그거 실제로 제가 고소당해서 2010년도에 저희 향미의 집이 고발을 당해서 네. 장애인 인권 행동 발바닥 하고 제가 직접 싸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네. 어떤 거냐? 눈병이 걸렸는데 눈이 너무 간지럽죠. 네. 근데 저는 발달장애인들은 눈이 간지러면 긁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하필이면 뇌성마비예요. 아, 뇌성마비인데 자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제어가 안 되죠. 그래서 의사가 뭘 걱정했냐면 얘가 눈을 긁을 건데 눈을 잘못 긁으면 어디를 파버려요? 안구를 100% 파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눈병을 치료하는데 잘못해서 안구를 적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했어요. 소견을 냈어요. 얘가 절대로 거기를 건들지 못하도록 손을 제어하십시오. 제아시로. 예, 병원에 입원하면 양쪽에 묶여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왜냐면 자기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눈을 긁어서 파버리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침대에다가 양팔을 제어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히 묶어버리면 또 처벌받을까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제어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전장현 산하단체 발바닥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묶었네? 그리고 장애인 학대자. 너 이 시설장 해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러면 이런 짓을 할까? 왜 얘네들은 왜? 이런 갈등을 부추길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신 거군요. 네. 얘네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학대가 아닌 것을 학대로 만들어야 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네, 이렇게 열정이 불타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단체까지 만들어. 그래서 딱 파봤더니, 와우, 4조. 1조를 가져가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한테서 장애인들을 다 뺏어와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연대가 탈시설을 주장하는 거죠. 제가 되는. 그리고 아까 사례를 네. 봤을 때 그 장애인 인권 조례를 보면은 지금 네. 의사 그렇게 자해하는 조치를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 그럼 네. 그것도 그것도 범죄예요. 범죄로 네. 가불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범죄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다 내놓을 것. 그 다음에 저렇게 그게 그 사건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부모들한테 현재 부모 연대를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 연대가 저를 고소할 수도 있겠죠. 뭐 고소하려면 고소하라고 하고 이런 거죠. 이거 멋집니다. 네. 뭐냐면 저는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모들한테 부모연대나 전장윤이 실제로 장애인 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죠? 뭐냐면 장애인을 태어난 건 엄청난 권리다. 장애인이 가져야 되는 엄청난 권리, 장애인 권리 보장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애인은 일반인들보다 특별한 존재이며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일반인들은 저런 행위를 장애인한테 했을 때는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정말 황당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장애인은 내가 선택한 어느 곳에서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 내가 살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지체 장애인들조차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싸우기도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게 어떻게 권리가 돼요? 잘잘못을 떠나서 이건 뭐 사리 분별 그냥 아예 안 맞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조민 씨 사건을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조민 씨 와이프는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이런 교육을 잘못 주입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 아들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내 아들도 처벌을 안 받았어. 그러면 그 특수반 선생도 그거는 처벌받을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특수반 선생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도 자폐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특수반 선생이 제 아들한테 저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특수반 교사하고 싸움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크게 보면 내 아들 때문에 특수반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나왔을까? 하는 특수반 선생을 이해하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형사고소를 할 생각은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죠. 예, 그 사람을 내가 강제로 녹취해가지고 그 사람 가만히 안 둘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주호민 씨가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주호민을 이해하겠다. 주호민 와이프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충분히 자폐인을 키우고 이제 학교를 자폐인을 넣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납득을 해요. 그런데 납득을 하는 것과 선을 넘는 것,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